그분의 말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그렇게 비평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것은 감정의 표현이라고 보면 돼요. 감정이 왜 자꾸 논리를 대요? 아, 뉴스공장의 기분이 나쁘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그거를 왜 뭐 공정하냐 뭐 자유라는 그런 개념에 맞냐 이런 잣대를 대는 자체가 우리들이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폄훼가 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쫓겨나서 이렇게 망명 정부를 하고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그런 방송이었어요. 그게 가치 있는 거죠. 모두가 한 방향으로 갈 때,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방송. 일부러 아니오라고 한 건 아닌데 아니기 때문에 아니오라고 한 거죠. 그렇죠. 제가 생각에는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네. 시장에서 성공하면 올드 미디어들이 그 사람 붙잡거든요. 돈 벌려고. 아무도 안 붙잡아. 각자 도생하기 위해서는 네.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 필요해요. 이걸 들어야 돼요. 유력한 차기 후보 중에 하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빼고 다른 얘기를 해봐야 다 껍데기 아닙니까? 유력한 차기 후보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예, 그 유력한 차기 후보죠. 그냥 가장 유력한. 그렇죠. 독보적으로 유력한.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비호가 필요한 일이 많고요. 근데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면 그런 거 절대 안 해줄 사람 같거든. 그러니까 죽이려는 거예요. 같이. 수위 어떠세요? 여기 망명 정부 치고는 괜찮아 보이네. 이게 오리지널 정부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좀 전에 신장식 변호사 나왔는데 보니까 거기는 국적 변경을 했더만. 변경했죠. 주진우 기자는 원래 이중 국적이었는데 하나만 없어진 거고. 그리고 청소는 원래 국적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네, 완전 망명객이 됐어요. 지금은 이제 망명입니다. 망명 상황이고 망명 한 본부치고는 예 원래 도망 다닐 때 폼이 나야 되거든요. 그렇지. 예. 아니 여기 이제 상해 임시정부 같은 데지. 그런 것 예.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모신 이유는 뭐냐면 원래 아무 주제 없을 때 딱 모시기 좋은 분이 유심히 아무 주제나 말씀을 잘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뉴스공장 폐지되는 과정 쭉 지켜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시대의 변화를 이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20세기의 고전적 어떤 명제가 다 무너지는 그런 현장이었죠. 예컨대 자유란 뭐냐? 요즘 대통령이 자유를 엄청 좋아하세요. 얼마나만 마이크만 잡으면 맨날 자유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20세기에 자유에 관한 여러 어록 중에서 제가 이건 누구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원래 누구 말인지는 볼테르 말이었다는 얘기도 있고 로자 룩셈부르크가 유명하게 만든 말인데 나에게 자유란 나의 정치적 반대자의 자유를 의미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멋있는 말이네. 그죠. 그러니까 사실 뭐 나는 마음대로 하고 나하고 뭐 사이 안 좋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건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과 의견이 달라. 그러나 당신이 그 의견을 표명한 것 때문에 탄압받는다면 함께 싸워줄게. 이게 20세기의 고전적인 자유에 대한 명제예요. 그렇죠. 이게 다 무너진 거죠. 지금 우선 오세훈 시장이나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여당 이런 분들한테는 자기 자유만 자유예요. 나하고 반대되는 사람의 자유는 없애는 게 자유야. 그 사람들은. 그다음에 이제 언론에서 이 사건을 보도하는 걸 보면 더 이상 우리의 소위 레거시 언론이라고 말하는 올드 미디어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런 자유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없어지는구나. 심지어 좋아하는 느낌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쟤는 우리하고 입장이 다른 애니까 쟤는 탄압받아도 상관없어. 오히려 탄압해. 쟤는 가짜뉴스 만드는 애야. 이렇게 이제 부추겼죠. 그러니까 저는 한 세기가 끝났다 이 사건을 보면 라고까지 거창하게 이렇게 느꼈어요. 아니 그러니까 공정한 언론 얘기하는데 이게 정파적이라면서 저보고 정파적이 아닌 미디어가 있습니까? 더구나 정치를 얘기하는데 자기들이 제일 정파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편 자유만 자유고 자기들한테 우호적이면 공정하다고 하고 비판적이면 정파적이라고 하는 거나요? 그럼요. 그 태도야말로 정파적이죠. 진영 논리를 가장 완고하게 강력하게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데들이 족벌신문 그다음에 건설사 신문 요즘 족벌 건설사 신문 방송. 참 많아졌어요. 한 10군데도 넘죠. 네. 예. 그런 데들은 그냥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20세기 언론하고는 완전 달라요. 여기는 20세기 언론은 소유주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공론의 장이니까 내 생각과 내 철학과 내 관점만 이렇게 내보내는 게 아니고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로 쓸 수 있게는 해줘야 돼. 이 관념이 있었죠. 공론장으로서 자기를 인식하는. 지금은 그냥 그 오너와 종사자들이 먹고 살기 위한 기업이에요. 그냥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자유에 대한 20세기의 고전적 명제를 스스로 허물어 버렸다는 거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언론은 아니라는 거죠. 예. 좀 과격한가요? 전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시장하고도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분의 시장- 말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그렇게 비평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것은 감정의 표현이라고 보면 돼요. 갑자기. 왜 자꾸 논리를 대요? 뉴스공장의 기분이 나쁘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그거를 왜 뭐 공정하냐, 뭐 자유라는 그런 개념에 맞냐 이런 잣대를 대는 자체가 우리들이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폄훼가 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쫓겨나서 이렇게 망명 정부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하도 시장의 자유 하시길래 그것은 자기들한테만 적용되는 거라니까요. 나한테 밑보인 놈, 나한테 대드는 놈은 시장 밖으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시장 1위를 쫓아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시장의 자유를 말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건 자꾸 논리적인 대응이라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분을 이해를 할 생각을 해야지. 예. 제가 자꾸 잘못했습니다.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요.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잘못했고요. 예. 반성하기로 하고. 그럼요. 예. 반성하셔야 돼. 구독자 48만이 그 사이에 된 진짜 50만 가겠네요. 방송하는 중에. 오늘 내로 100만을 넘겨야 될 텐데. 오늘 구독자. 내로는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오늘 하루 종일 이거 돌려볼 거거든. 시청자들이. 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예? 지난 구독해 그러면 딴 얘기 그만하시고요. 지난 6개월 반 정도 뉴스공장은 무슨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6개월 반 정도가 아니라 늘 6년 그랬는데 반이죠, 6년 반. 6년 반 동안 아니 이제 6년 3개월이니까 내가 있으면서 잘 기억이 안 나네. 뉴스공장은 6년 늘 3개월. 예, 우리 청순한 뉴스공장은 늘 올바른 이야기를 했던 건 아니죠. 이렇게 사실관계를 착오한 것도 있고, 그럴 때도 있죠. 그리고 예. 뒤늦게 알게 된 것도 있고. 예, 뒤늦게 알게 된 것도 있고, 불완전하게 그다음에 알았던 불완전한 것도 관점 어떤 주장을 한 적도 있고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인간은 누구도 완전한 사실, 완전한 진리를 알 수 없죠. 그러면 뉴스공장은 왜 청취율이 높았냐 하면 다른 목소리를 내는 방송이었거든요. 다른 관점을 어차피 이야기해 주는 없어졌으니까 방송. 과거 방송에 대한 칭찬 먼저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과거 방송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난 6년 반 동안 뉴스공장은 뭐였냐 하면 다른 어떤 방송 프로그램과도 다른 그런 목소리를 내는 방송이었죠. 존재 가치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막 엄청 올바른 걸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대체로 올바르기도 했습니다. 대체로라고 앞에 붙였으니까 대체로 그건 인정해 뭐 주세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네.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그런 방송이었어요. 그게 가치 있는 거죠. 모두가 한 방향으로 갈 때,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방송. 그런 일부러 방송이었죠. 아니오라고 한 건 아닌데. 아니기 때문에 아니오라고 한 거죠. 그렇죠. 제가 생각에는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네. 한 건데. 근데 쟤는 우리가 다 예라고 할 때 쟤 혼자 아니라고 그랬어. 쫓아내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치 권력과 언론이 합작해서 쫓아낸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나 이게 참 지금은 망명 방송을 하기 좋은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없을 때도 했습니다. 나는 그럼요. 국사로. 예. 예. 요즘은 시절이 좋아요. 예. 그럼요. 그때는 골방에서 했는데 지금은 큰 스튜디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공영방송을 제외한 거의 모든 언론을 한편으로 하고 정치 권력 더해서 다른 한편에 망명 뉴스 공장이 있는 거죠. 이 겸손은 힘들다 방송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물론 뭐 제 머릿속엔 제 나름의 네. 그림이 있는데 그건 이제 총수가 생각하는 대로 가는 거죠. 아니 이거는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하는 방송이잖아요. 김어준이라는 사람은 참 특이해요. 특이할 것까지. 왜냐하면 이런 케이스가 없거든. 제가 생각해 보면 뉴미디어 쪽에서 활동을 했잖아요. 딴지일보. 네. 원래부터 조선일보 패러디로 시작을 했어요. 98년부터. 1998년도에. 오래됐네요. 예. 그러니까 뉴미디어 쪽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입지를 굳히고 캐릭터를 만들고 신뢰를 얻은 다음에 올드미디어로 들어와서 1등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항상 1등했어요. 예, 5년 동안 라디오 정치율 압도적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뉴미디어 출신으로서 올드미디어에 들어와서 성공한 사람들은 꽤 많이 있지만 이렇게 보도 부문에서 압도적인 성공을 거둔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쫓겨났어요. 다시 뉴미디어로. 네. 이 케이스가 정말 저는 세계 언론사에 남을 만한 희귀한 케이스다. 보통은 시장에서 성공하면 올드미디어들이 그 사람 붙잡거든요. 돈 벌려고. 아무도 안 붙잡아. 이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몇 년 전에는 여러 군데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렇죠. TBS 관두고 같이 해보지 않겠냐. 저도 그래요. 예능 프로 나오라고 여기저기서 전화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일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TBS 관두고 나서는 아무도 연락하지 않아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연락을 안 하기는커녕 만약에 제가 거꾸로 연락하면 전화 안 받을 거예요 아마. 저 존심상해서 연락을 절대 안 하죠. 물론 저는 안 하는데 전화 한번 해볼까 놀래라고. 그 마음은 이해가요. 네. 네. 안 그래도 곤욕을 치르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네. 너까지 오면 나 죽으란 얘기냐. 이해는 가는데 그 시장에서 일이 하면 시장 논리에 따라서 저를 시장에서 상품 같이 입증했으면은 시장의 자유를 존중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생각의 시장 자유를 존중해 주든가. 시장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니까 또 저렇게 논리적으로 대통령을 죄송합니다. 저러면 안 된다니까. 네. 그냥 느낌으로 받아들이겠어요. 그렇죠. 대통령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자 그럼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됩니까 저는? 그럼요. 그게 김어준의 역할이지. 누가 정해준 대로 가는 사람이 아니지 않아요? 원래부터? 그건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럼 뭐 가고 싶은 대로 가세요. 그래요. 네. 건설사들 방금 얘기하셨는데 네. 언론 지역 얘기도 좀 해봐요. 과거에는 조중동 했었거든요. 예, 지금은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포털이 옛날 조중동이에요. 포털의 편집권 행사가 옛날 조중동하고 똑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뉴스를 공급하는 회사들은 건설회사가 태반이에요.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 예, 그러니까 지금 그저께 서울의 일부 지역만 제외하고는 다주택자 규제를 다 풀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전에 뭐그 ERU에서도 얘기하셨지만 총수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정도만 알아도 되는 뉴스 같아요. 그 프로가 꼭지가. 그러니까 뭐 제작진에서 엄청 많이 준비했는데 일부밖에 안 하더라고. 근데 거기서 그 얘기했잖아요. 그 쌀은 남아도는 거 안 사주는데 그러니까 아파트는 남아돌면 사주라 그랬다고요. 네, 미분양된 아파트는 사줘야 돼. 그게 기득권 카르텔인 거예요. 그게 농민은 기득권층이 아니고 건설회사는 기득권층이잖아요. 언론사를 10개 넘게 가지고 있어요. 통신사를 포함해가지고.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 건설사들이 언론사들을 많이 사들였습니다. 네. 이거 하려고. 그래서 부동산 경기 살아나나 뭐 지금 뭐 급매물 내왔던 거 다 걷어들여 뭐 둔촌 주공 안 올라탄 거 뭐 낭패 봤어 이런 기사들이 막 며칠 동안 쏟아지잖아요. 그거 그렇게 해서 지금 집 사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답변에서 얘기했잖아요. 좀 있으면 그러니까 예언하셨어요. 예, 정부가 매입해 주라고 얘기 나올 거다. 네. 저는 언론사에서 그렇게 사설을 쓸 줄 알았지. 대통령이 직접 얘기할 줄은 말할 몰랐어요. 정말 너무 순수하고 투명한 분이셔. 예. 대통령이 직접 미분양 아파트 사주러 갈 줄 진짜 몰랐어요, 저도. 네. 이제 보통 이제 건설사들이 소유한 언론사들이 사설을 통해 가지고 pom프질을 하고 펌프질을 하면서 미분양 아파트 이거 네. 어떻게 할 거냐. 정부가 무슨 대책을 세워라 이런 거 한참 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정부가 뭐 마지 못해서 부처 장관 정도가 예, 나와가지고 그렇죠. 미분양 아파트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새 미분양 아파트를 세금으로 사겠소. 예. 장모님 아파트가 안 팔리나? 장모님 아파트 다 잘 팔렸어요. 아, 잘 팔렸어요. 이미 진작에. 어. 이게 뭡니까? 대통령이 미분양 아파트 이 사업하다가 시장 예측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시장 전망에 실패해서 지금 상품이 남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통령이 세금으로 사주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조 단위로. 우리나라가 그런 한 나라고. 20조 써야 될걸요. 네. 그러니까 언론이 지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던 20세기의 언론이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은 거의. 공중파 이 공영방송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이 겸손은 힘들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그만큼 귀한 거죠.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뉴스 정보를 소비할 때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유통업체가 신문사 방송사예요.
근데 여기가 이해 집단의 일부가 돼가지고 공론장이 아니고 자기 이해를 관철하는 정보유통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그런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중요한 뉴스, 알아야 될 뉴스를 골라주고 그러니까 선택하는 거죠. 중요한 정보를 선택해 주는 거, 그 정보를 해석해 주는 거, 이런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은, 비록 그것이 꼭 진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진리라는 증거는 없다 할지라도 그런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서 정보를 선택하고 그리고 해설해 주는, 해석해 주는 그런 방송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송을 지금 망명 방송으로밖에 할 수 없는, 이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절대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게 예. 점점 한쪽으로 통제된 정보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IMF 때도 이제 곧 IMF 다시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IMF 때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직전까지도 뉴스가 절대 IMF 올 일이 없다고 예, 하고 그때가 당군일의 최대 호황이 몇 년간 지속됐죠. 그렇게 계속 얘기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우리는 정보를 몰랐죠. 일반 국민들은. 저는 그 데자뷰를 느끼기 때문에 끊임없이 통제 바깥의 정보를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도생하기 위해서는 네.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 필요해요. 이걸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속지 않는, 속을 위험이 줄어들어요. 속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지금 각자 도생의 시대는 이미 열렸죠. 예, 열렸는데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정보량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접근할 수 없는 정보들도 있고 저희가 가능한 샅샅이 중요도 순으로 그런 정보들에 접근해서 다른 해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독극물은 걸러내고요. 예, 쓰레기 정보도 쳐내고요. 예. 알맹이 정보만. 예. 그게 뉴스공장 망명 방송의 존재 의미가 아닐까? 예를 들어서 내일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 출석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제3자 뇌물죄로 비롯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용어죠. 법률 용어하고 법리 계속 얘기하는데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축구 국대 선수들 포상금을 왜 그것밖에 안 주냐? 그것도 제3자 뇌물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논리로 따지면. 그렇지. 예. 그러니까 논리를 댈 수가 없어요. 우리 대통령의 어떤 말에는. 이재명이 유력한 차기 후보 중에 하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빼고 다른 얘기를 해봐야 다 껍데기 아닙니까? 유력한 차기 후보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예, 그 유력한 차기 후보죠, 그냥. 가장 유력한. 그렇죠. 독보적으로 유력한.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빼놓고 그 왜 그러냐면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건설사들의 특혜를 안 줄 것 같잖아요. 족벌 언론에 특혜를 안 줄 것 같잖아요. 지금 정부 지원을 따먹는 게 많거든. 예? 아니 부수 속여가지고 무슨 광고료 따먹고 이런 거뿐만 아니고요. 이 관급, 이 광고 수주하는 거 이런 것도 많고요. 그다음에 온갖 일들에 지금 신문사 방송사들이 참여하잖아요. 이 수익 모델이 예전처럼 광고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수익 모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비호가 필요한 일이 많고요. 근데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면 그런 거 절대 안 해줄 사람 같거든. 그러니까 죽이려는 거예요, 같이. 그냥 정부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권을 동원해서 정적을 숙청하려는, 제거하려는 이 수사를 그냥 모른 척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부추겨 왔죠, 지금. 그러니까 다 같이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뉴스공장을 죽인 것처럼. 대다수 언론이 물론 예. 아닌 기자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기자들 개개인의 생각과는 무관해요. 무관하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쓰여진 기사, 노출된 기사는 이 얘기를 빼놓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를 죽이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는 뭐 이 한 줄을 써놓고 시작해야죠. 아니 그렇게 해놓고 장관들이 뭐 비서실장이나 이런 사람들 수석들이 법 통과 정부 입법 발의한 거 통과 안 됐다고 막 야당의 협조를 호소하는 이런 코미디가 어딨냐고요. 아니 그럼 칼 들고 들어와서 자기 집 가장을 위협하면서 협조해 이러는데 누가 협조해요? 아니 무슨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그쪽에서는 그렇게 되나 봐요. 얘기하다 보니까 열받네. 그쪽에서는 칼 들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네. 되나 봐.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관련된 뉴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거는 정적 제거입니다. 이 정적 얘기를 수청용 수사예요. 예. 그걸 빼놓고 나머지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기반이지 기반. 거의 모든 건설사 언론, 족벌 언론 이런 데들이 이재명이 제거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럴까요? 예,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죽여라 죽여라 하면서 지금 보도를 하는 거죠. 그냥 뭐 이렇게 법조 기자들이 뭐 이게 뭐 이 유착돼서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하부 구조로 존재하긴 하겠는데 예. 저희 해석이에요. 이렇게 말을 붙여야 돼. 고소고발 좀 당해보셔서 네. 아시는구나. 아니 좀은 아니고 한 번밖에 안 당해봤어. 저는 많이 당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붙이셔야지. 네. 자 그러면 시간이 이제 2분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래서 겸손은 힘들다에 바란다 혹은 청취자에 바란다. 왜냐하면 지금 구독자가 49만이 돼버렸네 벌써. 예. 접속자는 18만이 됐네. 예, 빨리빨리 오늘 주변에 다 알리셔가지고요. 오늘 중으로 100만 만들어 주시고요. 예. 그리고 꼭 뭐 라이브로 이거를 청취하시거나 이제 유튜브로 시청할 사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점심시간에 혹은 퇴근 시간에 보셔도 돼요. 다들 보실 겁니다. 예. 예. 다들 보실 것이고 다른 저희 작가들이 이제 다른 아침 방송의 접속자 수도 이렇게 쭉 적어 주셨는데 예. 아, 예. 그건 뭐 되게 천 단위, 예. 백 단위 이런 게 그거는 그냥, 대부분이죠. 예, 거론하지 않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게 망명 정부가 겸손하니까. 인기가 좋아. 예? 망명 정부가 인기가 더 좋아. 겸손하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시간 나오셨으니까 매주 월요일 나와주세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 제가 그건 약속을 못 하고요. 아니 매주- 근데 예. 겸손은 힘들다고 리쌍한테 허가 받았어요? 허락 받았어요? 이거 노래 제목 아니에요? 그건 겸손은 힘들어. 아, 힘들어해요. 아 그렇구나. 나는 힘들다. 아. 예. 무슨 요일 나시나요? 자 유시민 작가 저희가 매주 한 번씩 모시겠습니다. 매주 한 번씩. 요즘 글도 쓰시더만요. 아, 그거는 이제 희망 사항이고요. 지금 망명 신문이 또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탈에 못 올라오고 있는 시민 언론 민들레 예. 거기에 제가 격주로 칼럼을 쓰고 있죠. 격주로 예, 쓰시니까 오늘 아침에 업로드된 거 잘 보십시오. 예, 그 시간 제가 다 대북 됐는데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나가시기 전에 지장 찍고 가서 계약서 다 써놨으니까. 계약서는 절대 사인 안 합니다. 자 다음 주 이 시간에 유시민 작가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